본 방송은 영화 소공녀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에 한 영화를 이야기하는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조입니다. 준비했어.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선입니다. 네, 저희 주간 영화 보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에 한 편 영화를 이야기하고요. 이거 준비된 멘트긴 해요. 왜냐면은 시작할 때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라고 항상 시작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영화는 소공녀고요. 예. 예. 소공녀는 원래는 사실 소공녀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소공녀의 그 예쁜 굿즈를 보고 또 포스터를 보니까 또 예쁘고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저는 소공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 광화문 시네마 영화라서 다 보셨어요? 제일 처음 거 빼고는 다 봤어요. 제일 처음 거 족구왕이요? 족광이요? 아니요. 그 전에 거. 아, 더 전에 거가 있어요? 네네네. 아, 1999 면회라고 첫 번째 영화. 아, 그건 안 그게 봤고. 광화문 시네마 영화였구나. 네네. 영화제에서 봤었는데 이름만. 그게 2013년에 제일 처음에 아. 했던 거. 그건 아직 못 봤고. 아, 두 번째가 족구왕. 두 번째가 족구왕. 세 번째가 범죄의 여왕. 그리고 이게 네 번째. 이게 계속 광화문 시네마는 다음 편 할 걸 티저를 하잖아요. 끝에. 영화 아, 끝에. 원래 다 하는 거예요? 계속 연결돼요. 아, 전 영화관에서 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저도 그걸 몰랐어요. 영화 끝날 때 다음 거 계속 티저하고 쿠키 영상 넣는 게 얘네 전통처럼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네, 봤어요. 어쩐지 저 영화관에서 사람들이 안 나가더라고요. 네. 네. 상당히 뒤에까지 갔는데도 안 나가서 아 뭐가 쿠키가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모르고 갔구나. 네, 저는 그런 거 원래 정보 잘 안 찾아가잖아요. 아. 그래서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광화문 시네마는 다 넣나? 아니면 이번 영화만 다 그냥 넣어요. 넣는 건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족구왕 끝날 때는 범죄의 여왕 티저 했었고 아. 범죄의 여왕 끝날 때 소공녀 티저 했었어요. 그러면 1999 면회 때도 족구왕 티저 했었어요. 했어요? 네, 보니까 거의 한 2년마다 그렇게 저 첫 번째가 2013년, 2014년, 2016년, 지금 2018년.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 편씩은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강시도 2019년 네. 개봉이죠? 네. 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 쿠키 영상을 만드는 거 아무래도 이렇게 막 그 영화 개봉하는 시기에 1년이나 2년 지나가는 거라면 제작 기간이 그래도 좀 오래 하겠나요? 그러니까 그 쿠키가 꼭 그 다음 영화의 한 장면일 필요는 없으니까 쿠키는 또 다른 식으로 그냥 그쵸. 홍보하는 거라 지금 소공녀 쿠키로 들어간 강시도 그게 꼭 그 다음 강시 영화에 그 장면이 있으라는 법은 없죠. 그쵸. 그리고 딱 봤을 때도 그 장면 그대로 영화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게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980년도 영화도 네. 아니고 그냥 쿠키를 위해서 만든 영상이라고 네, 전 네, 당연히 네. 생각했어요. 네. 네. 그럴 것 그 같아요. 약간 콘셉트를 보여주는. 네, 컨셉이나 이런 뭐 스타일이 될 거다. 뭐. 최소 제목이나 배우 정도. 뭐 근데 웃겨가지고 적어도 인지는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쿠키. 네. 이제 딱 봤으니까 저희는 이제 2019년 되면 그러고 보니까 광화문 시네마 강시 개봉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광화문 시네마 팬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광화문 시네마 영화 소공녀 이게 3만 명? 네, 거의 3만 명 네, 그 그 정도 정도예요. 됐어요. 네, 지금 오늘 3월 30일 기준 네. 3만 명 정도 봤는데 개봉한 지가 며칠 안 되긴 했으니까. 네. 한 일주일 좀 넘었어요. 그리고 네. 이제 관수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거 네. 거의 대부분 다 CGV 아트 시네마에서 보통 다 하고. 대한극장 뭐 이런 네. 데서만 하고.
그런 거 비교했을 때는 뭐 소소하게 흥하고는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체감인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3 몇천 명밖에 안 됐는데도 3만 명이요. 3몇천 명. 갑자기 이렇게 30천 줄이면 명. 어떡해요? 30몇천 명이다. 30몇천 명. 이게 약간 영어식 그 표현을 그대로 한국어로 아, 갖고 맞네. 오니까 맞네. 그런가요? 그쵸, 30,000이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3만 명을 3만 명. 3몇천 명. 30 몇천 명. 명이 됐으니까. 3만 몇천 명. 네, 3만 몇천 명. 아, 자, 그래요? 어쨌든. 아, 네, 알겠습니다. 3만 4,600명이 반해요. 네. 아, 그러면 34,100명 정도 본 것인데 그런데도 이제 뭐 한 10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예매율 10위. 전 순간 심의. 나도 심이 올라왔다고. 10위. 네. 갭이 너무 크죠. 지금 1위 하고 있는 레디 플레이어 원이나 뭐 이런 아, 애들. 본지암. 본지암. 아직 퍼시픽님도 있지. 막 이러니까. 아직 있나요? 네, 있어요. 있죠, 지금 한 네, 예매율 금방- 3, 4위 정도로 네. 알고 있어요. 그 주위에서 봤던 사람이 없지? 그게 약간 퍼시픽 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관객 타겟이 그걸 볼 타겟이 우리 주변 사람 중에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없나요? 저 주위에는 완전 본 사람들 많아요? 꽤 있어요. 아. 있는데 입소문이 좋진 않아요. 원보다 별로란 얘기가 네, 더 네. 많아요. 원보다 별로다. 너무 중국 돈이 많이 들어가서 네. 왠지 중국 영화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음. 있고. 그럼 다시 소공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광화문 시네마에서 제작한 영화인데 이 영화의 감독님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나요? 정고은 감독님? 정고은 감독님이 광화문 시네마 공동 대표시고요. 그리고 건대에서 영상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전공하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한예종에서 영상원 전문사 연출 전공 과정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 네이버에 나와 있는 정보고요. 그리고 정고은 감독님하고 이 광화문 시네마가 정고은 감독님, 김태곤, 권호강, 우문기, 이효섭 이렇게 연출 5명하고 김지훈이라는 프로듀서가 모여서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약간 동호회 형식으로 뭔가 약간 품앗이 하듯이 영화를 우리끼리 하나씩 해 나가자.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감독을 하고 스텝 있거든요. 해주고. 네, 서로 스텝해주고. 그래서 정고은 감독 전작들을 보면은 이게 첫 장편 감독 데뷔작이고요. 근데 전에 보면은 범죄의 여왕에서 뭐 각색을 했고, 그리고 족구왕에서도 뭐 기획을 했고, 이런 식으로 광화문 시네마 스텝으로 계속 스스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거 좋게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 들릴 수는 있지만 근데 약간 그 회사된 동아리 느낌 좀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회사된 동아리 느낌이죠. 자기들끼리도 뭐 인터뷰 봤는데 그런 분위기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동아리스러운 느낌. 그래서 시나리오 초고부터 끝까지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을 다 같이 창작 연대라고도 얘기를 하는 좋은 것 같아요.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다른 작품들에 서로 품앗이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이 만든 광화문 시네마 같이 만든 사람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4번째 작품 소공녀는 정공 감독이고 그 다음 작품은 이제 권호광님이 강시하는 것도 이분 첫 장편.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일단 맞고 네. 그럼 또 이제 다시 또 그 다음 돌아가겠지? 순서는 어떻게 정할까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손드는 사람이 먼저 한대요. 대박. 내 생각에는 강시의 티저 먼저 만든 사람이 그 다음 거 그냥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티저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먼저 이렇게 꽂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족구왕도 장편으로까지 다 하려고 기획한 상태에서 티저를 넣은 게 아니고 뭔가 단편 아이디어였는데 티저를 넣게 되면서 디벨롭을 빨리 하게 된 이런 거였다고 하네요.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열공해 오셨네요. 네, 나 아니면 누가 하냐고. 진짜 일하면서 고생 많았어요. 네가 오늘 고생했어. 정고은 감독님 근데 너무 이뻐요. 네, 미녀. 뭐, 그래요?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기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되게 아름다우시더라고요. 네, 범죄 여왕에서 고시학원생 역으로도 출연하셨다고 합니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소공녀에도 자기 반영을 좀 많이 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그렇죠. 개인적으로 알지는 않지만 뭔가 왠지 주변에서 이런 류의 친구의 일부 이런 식으로 가져왔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 친구 캐릭터들이 되게 디테일이 살아있잖아요. 어떤 네네. 부분에 있어서. 밴드하는 캐릭터들. 네. 그래서 이게 그냥이 아니라 어디서 생활 속에서 가져온 아이디어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독이나 작가들이랑 친구하면은 막 내 아. 성격이나 내가 한 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 내가 무슨 말 해놓고는 야 이거 쓰지 마라. 막 감독님 이거 쓰실 때 로열티 주셔야 된다고 막 맞아, 얘기하고 맞아. 그러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무슨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니까 방송에 얘기하니까요. 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뭐 그렇긴 하네. 쓸 시간도 없어요. 그냥 말해. 맞아.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소공녀는 제목이 소공녀. 네. 근데 영어 제목이 특이하죠. 네. 마이크로 마이크로 헤비타트.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소공녀라는 게 저한테는 그 예전 소공녀라는 소설책이 있잖아요. 동화책이. 세라 나오는.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뭔가 얘가 자기의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보통 줄거리 전혀 안 보고 저도. 영화를 보니까 네. 그래서 뭔가 엄마 아빠 찾아가는 내용인가? 부잣집 엄마 아빠를 찾아가는 현실에 뭐 도피하는 그런 내용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하필 소공녀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제목을 왜 그렇게 졌을까?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냥 소공녀란 그렇군요. 이름이 예뻐서 좋네요. 소공녀가 이거가 나 무슨 말을 했지? 소공녀가 졸리신가 왜 본데. 소공녀인지 졸려요 오늘 너무 피곤해. 마이크로 헤비tat이 좀 더 맞는 제목일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소공녀가 귀에 그냥 착 감기고 그렇죠. 뭔가 딱 알아듣고 그리고 좀 알겠으면서 모르겠는 제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소공녀 원래 알아요? 미선님 소공녀 뭔지 알아요? 이거 아마 프랑스나 그런 유럽 쪽 소설인 걸로 제가 저는 또 조사를 기억하는데 해왔네요. 소공녀가 네. 조사쟁이. 네 소공녀가 1888년 영국 소설이래요. 네. 영국 아동 소설. 그리고 A Little Princess 라는 아동 소설인데 그거를 일본식으로 번역을 해서 소공녀라고 번역이 돼서 그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굳은 거래요. 뭐 리틀 공주. 프린세스면은 소공주여야 되는데 왜 공녀라고 그랬지? 그쵸, 뭐 어린 왕자처럼 리틀 프린스는 어린 왕자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일본에서 소공녀라고 부르니까 일본에서 갖고 온 거라 우리가 받을 때 그래서 소공녀로 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게 내용이 뭐 아빠였나 누가 그 귀족인 걸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건가? 원래 공작에 따른 공녀 막 이런 그럴 식으로 수 표현하잖아요. 있어요. 네. 이게 1985년에 일본 애니메이션 TV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많이 기억했었고 사실은 네. 애니메이션 봤던 거 세라 나오고 막 저는 책. 재밌었는데. 저도 책 진짜 좋아했는데. 네. 저는 애니메이션.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막장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플롯이잖아요. 네. 되게 가난하고 막 척박받던 아기가 알고 보니 되게 귀중한 부잣집 딸이었고 네. 그런 이게 스토리가. 조금 소공녀 설명해드릴까요? 네네. 네. 원래 인도에서 태어난 영국 장교의 딸이었대요. 세라라는 주인공이. 이거는 영화 소공녀가 아닙니다. 이거는 소설 소공녀. 소공녀. 네. 그래서 영국 장교의 딸인 세라라는 애는 인도에서 태어나서 있다가 영국의 기숙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기숙사 학교에 영국에 있는. 그런데 11번째 생일날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아버지가 원래 돈이 엄청 많았어요. 광산업을 했나 이래서 돈이 진짜 많았는데 그게 유산도 하나도 못 물려받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갑자기. 얘는 아빠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던 기숙학교에서 이제 갑자기 어디 오갈 데 없는 애가 된 거지. 그래서 그 기숙학교에서 얘를 묵게는 해주는데 학비를 못 내는 애니까 막 일도 시키고 갑자기 다락방으로 보내고 맞아, 다락방. 그래서 되게 생각나. 졸지에 불쌍한 애가 된 거예요. 원래는 돈 많은 집 딸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숙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막 잘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락방으로 쫓겨나고 그리고 수업료를 갚기 위해서 얘가 굳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학교에서. 그러다가 다락방 창문을 통해서 어떤 원숭이가 들어와요. 그래서 원숭이가 약간 서브 캐릭터처럼 계속 나와요. 맞아. 어깨 막 달고. 기억난다. 그 원숭이가 원래 그 이웃집 인도인이 데리고 있는 원숭이인데 그래서 그 이웃집 인도 아저씨랑 어떻게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이웃집 인도 아저씨가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랑 친분이 있었고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서로 둘 다 모르고 둘이 친해졌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네가 그 장교의 딸이야? 그렇다면 너에게 이만큼의 유산이 남아있어.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소설에서는 세라가
자기가 유산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거를 다 알게 되고 행복하게 예전에 그 공주 같은 모습으로 그 생활로 돌아가는 게 네네. 소설이고 애니메이션은 그렇게 유산이 많이 받았는데 자기 괴롭혔던 애들도 있었지만 다 용서하고 그 기숙학교에 돈도 쾌척하고 와. 기숙학교에 계속 다니는 아. 그렇게 끝난다. 아, 제가 기억하는 내용이 좀 다르네요. 제가 앞부분 기억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네요. 전 초등학교 때 읽어가지고. 그럴 수 어떻게 있죠. 기억하는데요? 제가 방금 얘기한 거는 약간 자기가 그렇게 귀중한 집 딸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 돈을 받는 걸로 기억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원래 이 잘 스토리가 예, 원래 잘 살던 애였는데 약간 몰락처럼 이렇게 했다가 됐다가 다시 자기 그걸 얻은 거지. 예. 아, 저 이거 진짜 좋아하는 소설이었는데 지금 딱 얘기해주면서 막 생각이 다 났어요. 영화 내용이 영화 제목이 소국녀인 게 맞네요. 약간 가난하면서도 본인이 원래 귀족스러운 그런 품위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겉모습은 지금 되게 안 좋지만 내가 품위 있게 행동하면 이렇게 소국녀, 그러니까 원래의 내 고급스럽고 뭐 귀족스러운 모습을 유지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정말 이게 우리 세대 아니고서는 이해 못할 영화일 것 같긴 해요. 이제 이 맞아요. 줄거리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 영화의 네네. 줄거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소국녀라는 영화 자체에도 굉장히 공감할 세대는 30대인 것 같아요. 예, 네네. 공감할 수 있는 세대의 리미트가 약간 그 정도 같고 네. 그 이상인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은 사실 많이 이해 못하고 어쩌면은 되게 이 여자 주인공을 한심하다고 생각할 것 그 같다는 캐릭터 생각이 들어요. 캐릭터들처럼 친구 네. 그 마지막 집 친구처럼 부잣집 친구처럼 네. 너 되게 이해 못한다. 염치 없다. 왜냐면은 20대 후반인 저도 약간 꼰대 기질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편으로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조금은 있었던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네네. 저보다 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꼰대인 건 아니지만 좀 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게 되는 게 익숙해진 그런 분들한테는 약간 이 여자 주인공의 행동이 굉장히 한심해 보이죠. 한심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자, 그럼 무엇이 한심해 보였는지. 줄거리로 쏙쏙쏙 쏙쏙쏙. 진짜 스무스하다. 자연스러워다. 아니다. 진행병에 걸려버린 진행 잘한다. 놀랐잖아요. 더덕입니다. 진행덕. 진행덕 더덕의 진행을 받아 줄거리를 살짝 얘기해 볼까요? 예? 네. 주인공은 미소인데요. 이름이 미소고요. 스마일. 이솜 배우가 아니 이런 것까지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진짜 제발 스칼렛 입 좀 묶어주세요. 말. 미소는 이솜 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원래 모델이었죠. 네. 기럭지가. 정말 진짜 아름다워요. 아니 너무 화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뭐야 너무 모델 얼굴이잖아. 너무 모델 몸매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괴리감 느끼더라고요. 네. 네. 미소는 직업은 가사도우미고요. 벌써 3년째예요. 그리고 미소가 좋아하는 거는 하루 한 잔의 위스키, 한 모금의 담배, 그리고 남자친구. 한 모금 아니던데. 여러 모금의 담배. 진짜 목 아프지 않았을까요? 촬영하면서? 한갑의 담배. 한갑의 진짜 많이 담배. 폈을 것 같아. 위스키는 한 잔이 맞고요. 돈이 없으니까. 위스키 한 11,000원 잔반 한 잔. 담배와 남자친구가 이 미소의 유일한 낙이자 안식처예요. 미소의 일상은 되게 간단해요. 알바하고 남자친구 만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건데 이제 집세가 점점 오릅니다. 그리고 담배값이 오르고요. 위스키 값이 오릅니다. 담배값은 그때 한 번에 확 올랐었잖아요. 네. 2,500원에서 한 4,000원? 4,000원대로. 그 정도로 올랐잖아요. 그때 되게 끊는 사람이 많았는데 미소는 담배를 끊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사랑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뭘 미소가 끊냐? 여러 가지를 막 결정을 이렇게 막 바꾸죠. 가계부를 펴놓고 이걸 줄일까 저걸 줄일까 하다가 결국 집세를 아끼고 그걸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집을 이렇게 비우고 방을 싸서 나왔어. 짐을 싸서 짐을 나왔죠. 싸서 나왔어. 방을 쌀 수 있었으면 해리포터 수준인데 거의. 방 싸서 막 어디 가가지고 포트키처럼 나도 방을 싸서 나오고 싶다. 열어놓고. 짐을 싸서 나왔는데 이제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같이 친했었던 그런 친구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밴드 친구들. 네, 네. 같이 밴드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신세를 지려고 하죠.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목표는 신세를 지면서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서 보증금을 만들어서 월세가 조금 낮은 집으로 가겠다. 네. 그게 목표였죠. 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 상황이. 그쵸. 그럼 친구들 집을 방문해 볼까요? 고고고. 슝슝슝. 친구들 집을 방문하기 전에 친구 네. 누가 있었죠?
친구를 방문하기 전에 사실 이게 되게 엄청나게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긴 하잖아요. 우리가 같은 상황에 처해 네, 있다면은 보통 우선순위를 따질 때 네. 집이 그렇게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요소가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담배, 위스키, 집, 뭐 남자친구랑 만난 데이트까지 해가지고 비용을 빨리 줄이라고 하면은 보통 담배, 위스키를 먼저 줄이겠죠. 기호를 줄이죠. 네. 네, 근데 네. 이거는 정말 파격적인 주인공. 집을 나간다. 그리고 부모님도 없어서 갈 네. 때도 실제로 없는 상태고 남자친구도 집이 없죠. 기숙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기 네. 때문에 같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네,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또 넉넉해서 돈을 줄 수도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원래 부유했던 사람이라도 솔직히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해야 될 그런 결정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 고아기 때문에 되게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 결정은 굉장히 원래 부자였던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좀 이 주인공의 그런 여기 영화 속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약간 반발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색안경 끼고 보기 시작할 수 있죠. 네. 네, 좀 근데 극단적이긴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카타르시스 느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집세 비싼 집세를 내본 사람이라면 이 생각 안 해봤을 수 없다 진짜. 내가 집세만 없었으면 이것도 할 진짜.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진짜. 있죠. 실제로 그 찾아가는 친구들이 집만 있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은 집은 없어도 딴 건 다 하는데 자기 집은 원하는 있어. 딴 애들은 집만 있어. 네, 집만 있고 사실 행복한 사람들은 별로 없죠. 네. 네, 다 불행하죠. 자, 그럼 친구들을 집으로 고고고. 꼭 고고해야 될까요? 걸어갑시다. 고고고 한 번만 해주세요, 미사님. 아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한테 화내는데요. 누가요? 아이, 고고고 할 때마다 화내요? 아, 개그 실패했나 보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요? 무슨 개그였어요? 화내지 않는데. 고고고. 화가 난다. 그러니까 할 거면은 바로 시켰을 때 하거나 아니면 말거나지. 네, 어쨌든 이 진행 마음에 안 든다니 이제 안 하겠습니다. 뭔 네. 소린지 모르겠죠. 처음에 친구 집에 나왔을 때 그 영화의 이 흐름이 살짝 당황스럽긴 했어요. 누구 집에 어떻게 갔죠? 그냥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딱 캐리어를 끌고. 캐리어를 끌고 네. 나와가지고 어떤 건물이 보이고 그 건물에 이름이 아. 땅땅땅이라고 베이스 이렇게 네, 되잖아요. 네, 네, 네. 아. 물론 그 음. 앞부분에서 친구들 사진을 보는 장면으로 맞아, 유출을 맞아, 할 맞아. 수는 있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팡 하고 막 갑자기 등장한 느낌으로 맞아, 맞아. 맞아. 뭐 최문영 베이스였나?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맞아요. 맞아. 근데 난 처음에 나는 무슨 뭔 줄 알았어요. 빌딩에 이렇게 전광판인 줄 알았어요. 나도 최문영이라는 그 베이스 회사 이름인 줄 연주자가 알았어. 베이스 연주자가 난 연주하는 건 줄 알고 아니 나는 나는 완전 다르게 이해했어. 저는 물론 최문영 베이스를 만나러 간다는 건 이해하긴 했어요. 진짜요? 네. 똑똑하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 생각 안 보지 했는데 못했어요. 뭐 무슨 막 글자 그 못 건물의 읽었어요. 이름이구나. 아니면 나도 뭐 처음에는 진짜? 건물 위에 풀무원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건물에 최문영 베이스라는 무슨 회사인 줄 알았어요. 아 대박이다. 최문영 베이스인 줄 알았는데 이제 들어가고 나서 친구를 만나잖아요. 아 네. 문영이라고 하니까 하면 최문영이 있는 그 베이스를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BASE 그건 또 뭐예요? 생각하셨죠? 나는 네. 그 BASE 얘가 여기서 베이스다 여기 베이스다 이래서 그 근거지를 찾아갔다는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딩가딩가 베이스였어. 그럼 최문영 근거지라고 하겠죠. 베이스라고 글로 쓰지 않고. 근거지란 말 내가 누가 해. 어떻게 알아? 베이스를 그 뜻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웃기려고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이해했어요. 근데 나중에 무슨 키보드 똑똑하네. 나올 때 알았어요. 되게 한참 뒤에 나중에 알았네요. 그 다음 저도 글자 나올 때 한 알았어요. 볼꼴 정도 나왔을 예, 예. 때 보컬까지 나. 이 정도면 거의 마지막인데. 기타였을 때는 그냥 뭐 다른 것. 기타 인제- 등등. 기타 등등 ETC. 이래서 그 나라 언어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영화를 볼 때. 나도 알거든 한국어. 한국어가 제일 국어였어요? 뭐래? 제일 한국어가 무거운 거야. 모국어였어요? 당신 국어도 아닌 것 같은데. 엉망진창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처음에 엉망진창. 베이스. 저희가 이렇게 이해도가 딸리는 사람들입니다. 베이스를 치던 친구한테 이제 가서 너네 집에 하룻밤만 자도 되냐고. 네, 네. 회사로 찾아갔죠. 예, 엄청 삐까뻔쩍한 회사로 찾아갔어요. 무슨 네이버 사옥 같이 생겼어요. 약간 완전 네이버 약간 사옥처럼 그런 생겼어. 까라였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친구
휴게실에서 만났는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스웩을 갑자기 지금 엄청 이미 익숙한. 되게 이렇게 되게 프로다운 아, 손들 그쵸. 이렇게 이러면서 탕탕탕 이래가지고 포도당을 이렇게 놔가지고 입으로 막 이렇게 포도 찢어가지고. 막 주사 바늘 맞게 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짧은 당을 좀 휴게 시간 맞아야 돼 동안에 이러면서 막 당 맞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딱 친구 스타일이 사실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친구들 중에서 가장 나랑 비슷하다고 느꼈던 친구는 그 친구였어요. 문영. 저 스스로가. 최문영 베이스. 재밌다. 요거 재밌는 네. 친구다. 아 그거 약간 네. 한 번씩 얘기할까요? 아니면 그래. 가면서? 그래요. 생각 안 해봤지만 해봐야겠네요. 네, 나도 생각 한번 해봐야겠다. 네. 누군지. 아 저는 말 나오자마자 바로 생각났죠. 딴 사람 누구예요? 그 울고 있던 남자? 대웅이. 맞춰서 미안해. 미선 드럼. 더덕 베이스. 대홍아 얘기 좀 하자. 우리 이럴 거면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해. 난 이게 편해. 난 이게 편해. 누나. 난 좋은데. 와 진짜. 이래서 여자를 집에 들이면 안 돼. 우리 대홍이에겐 잠시 조금 있다가 네. 대박이다. 그래서 더덕은 되게 베이스 그 문영 친구랑 비슷했다고요? 회사 제가 직원. 냉정하게 저 스스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약간 이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 누군가가 친구가 재워달라고 했을 때. 나 불편하다. 아니 그러니까 뭐 불편하다기보다는 저의 사정이라는 거가 조금 그리고 좀 경계심이 좀 많은 캐릭터라 가지고 제가 그래서 나 예민해서 갑자기 2년 만에 3년 만에 친구가 찾아온 거잖아요. 거의 2, 3년도 아닐 거야 아마. 근데 뭐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재워달라고 그런다고 생각했을 짐도 다 때 끌고 와가지고 네. 언제 갈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네. 없고 사실. 하긴 오랜만에 왔으면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갑자기 와가지고 회사로 재워달라고 와가지고. 하는 건 사실 좀 뭔가 그렇게 느낄 수 있죠. 행색도 초라하고 약간. 네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엄마 아빠랑 사니까 나 엄마 아빠랑 살아서 안 돼. 절대 못 재워줄 것 같은데. 그 뒤에 그런 친구는 상황이죠. 가족이랑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그 친구는 제가 봤을 땐 조금 약간 과시욕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과시요? 네. 뭐 살림하는 친구. 살림한 친구 아니고 저는 난 둘째 친구. 둘째 친구. 응. 둘째 친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캐릭터라고 같이 맞아요, 생각했고요. 네. 저는 그 사람 생각했어요. 네 번째 마지막. 친구. 네. 그거는 되게 과시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친구들 하나씩 찾아가는데 캐릭터들이 다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캐릭터를 설명을 또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묘사가 되게 그럴듯해요. 연기도 너무 잘하고 다들. 그 문영은 되게 회사에서 한 번쯤 봤을 것 같은 캐릭터. 있는 사람. 네, 그런 말투나 일상 같은 것들이 정말 회사에서 한번 마주친 사람 같고 마침 더덕도 자기가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네. 결국 거절당해가지고 두 번째 친구네 집으로 가죠. 네. 두 번째 친구는 키보드 치던 현정, 정현정. 결혼해서 네, 시부모님이랑 찢어지게 가난한 진짜 막 방음이 하나도 안 되고 퐁퐁을 계속 이렇게 막 털어서 쓰고 있었어요. 네. 남편은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근데 막 화장실 안 앞에서 되고. 게임하고 있고 네. 부모님 처음 만났을 부모님 때부터 대박. 너무 웃긴 거예요. 너 이런 데서 살아 이래서 저는 집이 안 나왔잖아요. 에. 그래가지고 뭐 집이 좋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런 거지 같은 집 나도 결혼하기 전에 한 번도 와본 적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딱 나왔는데 이제 좀 이제 뭐 연립 아파트 같은 게 나오고 이제 그 안에서 들어갔는데 이제 너무 살림살이가 약간 행색이 안 좋아가지고 그 친구가 그리고 또 되게 웃기죠. 요리를 되게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밥을 먹는데 물을 계속 물을 엄청 부어가지고 떠먹고. 전 처음에는 반찬이 없어가지고 만둣국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죽인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죽인 줄 알고 아니면 밥인데 밥 물 말아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건 줄 알고 반찬이 없어서 그렇게 먹는 건 줄 알고 와 다들 밥을 왜 이렇게 물을 말아 먹지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만둣국이라는 게 짜서 그랬어. 떡국이 짜서 그런 거였어. 요리를 더럽게 못하는 네. 살림하는 친구. 그러니까 친구 캐릭터 딱 봐도 뭔가 되게 자유로운 영혼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막 살림하고 그것도 맞지도 않은 살림을 하고 막 그런 걸 모습을 보니까 이제 안쓰러운 거죠. 밝은 척 하는데 사실은 둘이 밤에 누워가지고 좀 얘기하다가 울컥하고 울고. 울고. 요리 실력으로 따지면 저는 이 친구가 저인 것 같아요. 요리 진짜 실력으로 못해가지고. 따지면. 그리고 이렇게 되게 막 친구한테 잘해주는 것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재워줄 것 같아 저도. 네. 가난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 생각난다고 울잖아요. 엄마 맞아, 보고 맞아. 싶다고 그 친구가. 그리고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키보드 아직도 친이할까 이러면서 하고 있어. 입 벌려서 자는 거 나랑 똑같다. 숙면, 숙면 엄청 잘하잖아요. 숙면지죠. 맞네. 숙면하면 나지.
회사에서 거의 넘버 원이거든요. 내가 제가. 세상에서 봤던 사람 누가 중에 보면 잠을 회사에서 제일 잠자는 줄. 아니 회사에서 안 자고요. 출장 가면. 네. 네. 출장을 가든 뭐 지조 이러면 자고 있어. 아까 잤잖아. 보통 왜 그 비행기 타면은 점심시간 근처면은 한 20분 30분 안에 이륙하고 나서 그 안에 밥을 주잖아요. 그 사이에 자고 있어. 아 비행기 뜨기 전에 자고 있어. 네, 그 전에 자고 그것도 되게 숙면하고 있어서 항상 그 스튜어디스 분이 숙면하셨습니까? 그거 스티커 있잖아요. 붙여놓고 나중에 밥 세팅해 준다고 그거 붙여놓고 가죠. 정말 어울리네요, 진짜. 현정? 나네. 현정? 지조 키보드 지조 키보드 지조. 네. 이미 하나씩 캐릭터가 나오고 있네. 나왔네요. 그럼 세 번째 친구네 집으로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네. 네. 두 번째 친구가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사니까 얘가 너무 안쓰러워서 막 낮잠도 막 되게 이렇게 꼬부려서 자잖아요. 고단하게. 네. 그래서 미소가 달걀을 원래 들고 왔었잖아요. 한 판씩 가잖아. 그래서 들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요리를 시작하는데 뭐야 요리왕 비룡이야 완전. 요리를 너무 잘해. 장조림하고 국 끓이고 반찬 만들고 이렇게 요리를 엄청 깔끔하게 탁 해주고 나오죠. 가죠. 네. 편지 하나 써놓고. 밥 잘 먹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룻밤 자보니까 여기는 오래 못 있을 것 같다 싶어서 나오고 다음 친구 집으로 갑니다. 다음 친구는 누구죠? 미선이요. 네, 미선의 집으로 갑니다. 드럼. 드럼 치는 우리 대홍이. 대용. 대용이. 한대용. 네. 한대용. 한대영. 잠깐만. 이거 미선님 말투인데요? 한대용. 회의 한대용. 회의 한대용. 미선님 말투인데요? 그래요. 회의 한대용 이래요. 아닌데요? 이런. 뭐 그렇게 한대요. 화가 난다. 화가 화를 난다. 참지를 못하겠다. 네, 이 대용이 같은 경우는 밴드 막내. 밴드 막내였고 미소의 표현으로 따지자면은 여자보다 더 여자 같은 남자 같은 애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 사는 집이지만 아무렇지 않게 이제 계란을 들고 사두고 갔는데 몇 개월 전에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부가 없죠. 그리고 집이 아주 난장판이죠. 피자 한 5판쯤 껍데기가 있고 막 저는 그걸 술, 보는데 병, 피자가 술, 먹고 싶은지. 뼈, 각종 그 라면 껍데기 막 집이 엉망진창이에요. 멀쩡한 집인데 사실 아파트인데. 맞아요. 네. 깔끔한 아파트. 미소가 가사도우미를 하잖아요. 그 가사도우미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집. 근데 그 방을 보고 피자 먹고 싶었다고요? 아, 피자 박스 보면서 피자 먹고 싶다 생각했어요. 저는 그거 보고 대학교 생각났어요. 피자만 먹어서. 그렇게 더러운 룸메이트가 하나 있었어요. 진짜요? 자기 개인적 삶으로. 너무 싫었겠다. 진짜 힘들었고 어떻게 살았어요? 그 친구랑? 그 사람이 이제 뭐 한 학기나 뭐 이렇게 막 그냥 하고 이제 나갔으니까 이제 진짜 민폐다. 너무 싫다. 어떡해요. 기숙사방에선 그리고 피자 같은 거 시키면 바로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벌레 꼬이잖아요. 네. 자기 방이 자기 개인 하우스메이트면 모르겠는데 싸운 적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 당시에는 그냥 너무 너무 그리고 한대용스럽다. 저는 너무 되게 미선이다. 뭐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거의. 왜요? 같이 왜요? 룸 쉐어하는 사람인데 그냥 착해서? 성격상. 아니, 그 성격상. 예. 남한테 그러니까- 뭐라 잘 못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규정을 그렇게 했어. 나한테 지조를 뭐라 하지 만났어야 못하는 되는데 사람. 아쉽다. 지조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미친 거 아니야? 야 미친 거 아니야? 피자를 이렇게 시켜갖고 이러면 어떡해? 너 때문에 내가 숙면을 못하잖아. 피자 아니, 냄새 때문에. 아니 나 그래도 숙면하잖아요. 왜 그래? 나의 능력을 맞네. 무시하지 마라. 나는 피자 좀 먹자. 맛있겠다. 옆에서 기내식 먹고 있을 때도 자는 분이셨지. 맞아요. 그래서 거지같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했는데 이혼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거의 이혼 하고 있는 분위기. 중. 예. 그래서 막 울면서. 대용아 문 좀 열어봐. 그러니까 자기 방으로 누나 이 방에서 있으면 돼. 난 저 방에서 잘 거야. 심지어 안방을 내놨어. 자기는 편하다고 컴퓨터에 있는 조만한 작은 방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 막 페인처럼. 미드 보면서 잠옷 바지 진짜 현실 아니에요? 수면 바지? 제 바진 줄. 진짜 내 바지인 줄. 진짜. 진짜 잠옷 바지. 예. 그리고 이제 막 소주를 깡소주를 막 마시면서 맞아. 있잖아요. 술 먹니? 같이 먹자. 누나 나는 이게 편해. 울어? 진짜 눈도 못 마주치고 하는 게 너무 약간 안쓰러워 보였어요. 연기 잘하더라.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 그리고 나중에 집 얘기할 때 조금 슬펐어요. 아, 그거 되게 현실적인 슬픔이었어, 정말. 그렇죠. 그 실제로 거기서 공감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결혼하는데 이제 뭐라고 했지?
20년치를 이제 그걸 빚을 갚아가는 거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자기 월급이 190인데 100만 원을 빚 갚는 데 쓰고 그걸로 살아갔었는데 하우스 푸어. 네, 완전히. 하우스 푸어로 그 집을 달라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 집을 갖고 오라 아파트가 그래가지고 갖고 싶다고 해서 해가지고 아파트 구해왔는데 왜 살지를 못해. 아파트를 구해왔는데 그 자기는 이 집에서 못 벗어난다 그러잖아요. 이사 가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사- 구한 아파트인데 감옥이라 그러죠 집이. 네, 벗어날 그렇죠. 수 없다고. 사실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사 가고 싶긴 할 텐데 못 가잖아요. 그런 집을 상황 나갈 수가 때문에. 없어. 집이 어떻게 보면 살아야 될 공간이고 안식처인데 약간 감옥이고 내가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오히려 된 나한테 거죠. 고통을 주죠. 예. 미소랑은 완전 정반대의 관계죠, 지금. 음. 미소는 적어도 집을 뛰쳐나갈 자유가 있고 그런 어떤 선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집을 가지고 있지만 집한테 약간 소유당한 느낌? 그러고 보니까 이솜이 그 전 드라마가 그거였잖아요. 이번 생은 처음이라. 아, 그래요? 이솜이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 나왔었어요? 네. 아, 저는 그거 안 봐가지고. 네, 저도 안 봐가지고. 아, 이솜이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서 커리어 워먼으로 나오거든요. 괜찮아요, 되게. 근데 이제 거기도 하우스 푸어가 주제잖아요. 네. 약간 요즘 30대, 20대 뭐 우리가 아무리 벌어도 집을 살 수 없고 내가 몸 뉘고 쉴 곳을 제대로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가 기본 전제인 공감인 게 영화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드라마랑. 그게 아무래도 현실이다 보니까 음. 진짜 모두의 이슈죠. 그 다음 친구는 누구죠? 다음 친구는 보컬 김로기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제일 재밌었어요. 여기 빵 터지는 아. 최덕문 네. 배우가 연기했는데 네. 정말 여기서 사람들이 엄청 웃었어요. 정말 있을 것 같은 선배잖아요. 네. 정말 대학교에서 전형적인. 만났던 한 번씩 여기저기 찔러대고 다니는 그런 선배. 사람 좋게 웃고 다니지만 물론 그 사람이 되게 더티하게 찔러대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냥 일반 가정집이고 키보드네 집보다는 조금 나아 보여요, 상태가. 네, 겉에가. 왜냐면 그죠? 적어도 겉으로도 괜찮고 네. 굉장히 부모님도 어머님이 살림을 잘하셔가지고 밥도 엄청 진수성찬. 진수성찬으로 차려 먹고 또 이제 집도 되게 깔끔하고 막 그래요. 근데 멀쩡한 집이고. 멀쩡한 집인데 한 가지 그 집에 부족한 결핍이 있다면은 부인이 없다는 것. 아들의 부인이 없다는 아들의 거. 부인이 아들이 없다는 나이 것. 며느리. 먹었는데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예. 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정말 이것도 한국적인 이슈 중에 하나인데 나이 들어가지고 혹은 뭐 결혼을 안 해가지고 특히 남자가 결혼 안 한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은 이제 밥을 누가 해줘 이거가 되게 메인 이슈잖아요. 그놈의 우리 밥. 미선님도 압박을 많이 받죠. 네, 한국의 한국뿐이 한국만, 아니라. 네. 미국님 미국 사람이지만 미국 미국에 선비라서. 주기도 합니다. 네. 부모님이 엄청 미선님 압박해 결혼하라고. 미국은 어때요? 미선님 부모님 말고도 뭐 다른 친구들이 혹시 저희 부모님 말고는 글쎄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못 듣는 것 같아요. 친구들 결혼을 많이 했어요? 한 편이에요? 한 친구들이 그래도 이제 좀 많아요. 아, 그래요? 미국은 결혼이 좀 빠른 것 같긴 맞아요. 해요. 저도 그렇게 들어가지고. 유럽이나 네. 다른 데 비해서 결혼하는 나이가 좀 이르고. 네. 이게 약간 개신교 국가잖아요. 그런 국가들이 보통 결혼하는 그 나이가 좀 빠르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사회 분위기가 빨리빨리 하고 많이 하니까 맞아요. 또 나도 이게 좀 당연해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또 미국은 군대를 안 가니까 그치, 그치. 23살이라 사회생활을 되면 빨리 벌써 하니까. 사회생활 시작하는 나이니까 뭔가 결혼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바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상황이죠. 맞아요. 미국 선비님보다 약간 한국 선비님들께서 더 잘하시고 미국 계시네요. 선비님 어차피 미국 떠난 지 오래되셔가지고 맞아. 아는 게 없어요. 저희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미선님.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최정문 배우가 연기한 그 캐릭터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네요. 김로기. 김로기 이분이 이제 나이는 찬대로 찼는데 결혼 안 했으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젊은 여자가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대박이다. 짐을 끌고 막 들어왔어. 재워달라고. 이거는 마치 우리 집에 시집 오겠다는 그 선전처럼 느껴지니까 이 그래서 부모님들한테는 부모님이 한 상을 꽉 차려놓고 네. 부담스러운 눈빛으로 계속 쏟아보면서 그다음에 작은 방 손님 방에다 고추 풀어놓고 네. 고추 못하게. 말린다고. 그래서 막 물어보는 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표정이 부모님은 그래서 어떻고? 부모님은 계시고 뭐 하시고. 네. 직업이 뭐예요? 가사 도우미라니까 너무 좋아하죠. 천상 여자다. 얼마나 아, 잘하면 맞다. 부모님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뭐지? 나도 고아라고.
나도 6.25 때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나 이렇게 공감 능력 좋은 어른 처음 봐. 그리고 난 그 너무 웃겼어. 담배 안에서 펴도 된다. 담배 피러 나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안에서 추운데 어딜 나가냐고. 재떨이 주고 버려. 막 아버지 쟤 여기 떨어뜨려도 된다고 막. 아무 데나 떨어도 돼 이러는데. 디스 함부로 사주고 나중에 너무 좋으신 거죠. 이분들은. 그때 빵 터졌지 아, 담배에서. 진짜. 네. 그리고 또 뭐였죠? 밥 먹고 나서 막 노래 부르고. 노래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노래. 너무 행복하신 그리고 거죠. 이제 자려고 하니까 고추를 뿌린 방이 있으니까 이제 그 방이 이제 드레스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방에 고추가 뿌려져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최동문 배우님의 그 캐릭터의 방에다가 이제 둘을 합방을 시키죠. 바닥에 이불 깔아주고. 네. 그 이불도 그냥 이불이 아니야. 보통 신혼부부들이 쓰는 그 이런 비단 이불. 그 이불이잖아요. 색깔이. 네. 그래서 이거는 완전 무슨 첫날 밤이야. 진짜. 그리고 로기가 너 갈 데도 없고 집도 필요한 것 같고 우리 뭐 그냥 결혼이나 할래? 결혼이나 할래? 우리 부모님이 여자가 없어, 내가 부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좋아하신다. 너가 오니까 거의 10년 만에 부모님 웃는 모습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효도할 전립선 얘기 엄청 하고. 전립선 안 좋으니까. 무슨 뭐 아무것도 못 한다고? 나 너 안 건드려 걱정하지 마. 나 전립선 좋지 않아. 그러면서 너무 왜 웃긴- 결혼을 하지? 맞아. 진짜 좀 웃겨요. 정말 그 미소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물건이냐고. 내가 뭐 결혼을 왜 너랑 해야 되냐. 나도 취향이란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좀 그렇죠. 무슨 부인을 보유하냐 안 보유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분위기. 근데 취집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있잖아요. 네, 네. 있죠. 취업을 하다 안 돼서 취집을 한다. 그래서 원래 남자들이 재력이 있거나 뭐 경제력이 있고 여자가 젊은데 그럴 능력이 좀 없고 이쁘고 그러면은 좀 취직 간다고. 취집 간다. 남편 월급으로 살고. 네. 약간 등가 교환 같은 느낌이죠. 또 그걸 우리- 거절하고 어쨌든 그래서 자요. 왜냐면 그 전날에 이 미소가 카페에서 24시간 카페에서 겨우 잠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곤했어. 너무 피곤해서 뻗어서. 뻗어가지고 완전 꿀잠을 잔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아무도 집에 아무도 없죠? 없어.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이러고 이제 집에 나가려고 하는데 집 문이 안 열려. 가둬놨어. 잠겼어. 가둬놨어. 모든 못 문이 넘어가게 잠겨 하려고. 그리고 막 반찬이랑 뭐 밥이랑 다 차려져 있고 담배 있고. 반찬도 햄버거야. 햄버거. 아니야, 맞아. 담배를 피러 나가려고 딱 했는데 네. 문이 안 열려. 문이 안 열려. 네, 맞아. 그 다음에 테이블에 담배가 있어. 담배 어, 한 뭐. 그루가 한 이만한 게 있죠. 창문도 다 잠겨 있고. 그때서야 기억이 나죠. 선배가 네. 우리 집에 들어오긴 쉬운데 나갈 수가 없어. 네, 농담이 나가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겨우 탈출을 해요. 네, 그 창문이 탈출하고. 하나 숨겨져 있는 창문이 있어가지고 그 창문을 통해서 탈출을 겨우겨우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집이에요. 부자 친구 집인가? 네. 네. 선배? 좀 언니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나이가 좀 있어 보여. 최정미, 정미 언니. 정미 언니 기타 보컬. 치던 언니. 무서웠어요. 보컬 아니에요? 아 기타구나. 방금 보컬 오빠. 아 맞아 헷갈렸다. 네네네. 네 기타. 이분 집은 진짜 거의 무슨 청담동 며느리 같은 그런 성북동 느낌이야. 아 성북동, 예 약간. 맞아. 성북동 느낌은 완전 진짜 저택이죠. 방도 와, 많고. 뭐 이렇게 집이 좋아 그래서 갔는데 이 애기를 이렇게 안으면서 고난 덩어리. 아 애기를 안으면서 너 내놔봐 고난이야 고난 이래가지고 고난 이러니까 아니 구원이라고 내가 고난이라 그랬니? 막 이러면서 잘 따라한다. 너는 교회 다니니? 교회 안 다녀도 돼 애기만 있으면 돼 구원받아 막 이러면서 얘기하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무 웃겼던 게 미소가 나름 이제 직업이 가사도우미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집안일이라도 도울게 이러니까 뒤에서 가사도우미가 굳었어. 가사도우미님이 너무나도 경계 어린 표정으로 보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맞아. 이렇게 진짜 소소한 웃김이 되게 많았다. 네. 한 집을 찾아갈 때마다 웃음 포인트들이 집마다 있네요. 거의 코미디 영화 진짜 완전 웬만한 코미디 영화보다 더 재밌어. 근데 굉장히 쓸쓸한 영화긴 한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분, 그러니까 그 언니분은 이제 흔쾌히 우리 집에 방 너무 많아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방을 그 내놓죠. 얘기지. 그 대학 다닐 때 자기가 다단계 때문에 힘들었을 때 네가 나한테 돈 빌려준 적 있잖아. 아 맞아. 난 그걸 잊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네, 맞아. 내가 너한테 방도 못 내주겠니? 뭐 있어 이러고 엄청 좋은 방 내주고 막 오랜만에 거품 목욕 막 하고 네. 그래서 그 집에 살면서 얘가 돈을 이제 모으기 꽤 시작해요. 모으죠. 그래가지고 막
그 안재홍 캐릭터 연기한 그 남자친구 한솔이랑도 막 맛집 데이트도 가고 물론 맛집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네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행복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좀 찝찝하다는 기분은 어쨌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솔이한테도 얘기하잖아요. 행복한데 뭔가 표현할 수 없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고 이상한 기분이 든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우리 모두 그런 느낌이 뭔지 알 거예요. 네. 쎄하다 하지. 네, 그쵸. 쎄한 느낌. 뭔가 왜냐면은 잘못된 느낌. 그 친구의 삶이 그 미정 언니의 삶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정미 언니의 삶이 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남편분이랑 해가지고 셋이서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 언니의 스테이크. 남편이랑. 네. 그 남편분이 누구지 그 배우 이름? 유명하신 김희원 분인데. 김희원, 맞아, 김희원. 맞아. 특별 네. 출연. 네. 밥을 먹는데 무슨 언니가 남편의 종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막 시녀처럼. 네. 물, 뭐 스테이크도 다 썰어주고 물 갖다 주고 그리고 막 옆에 무슨 얘기하면은 막 안절부절 경청을 못해. 하면서 막 맞아. 당신 말이 맞아요 이런 그리고 표정. 회장님 보시는 것 자기의 같아. 과거에 대해서 뭔가 얘가 잘못 얘기할까봐 안절부절. 안절부절을 못해서 그래서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우리 와이프 어땠어요? 이러니까 되게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이러니까 뜨거운 사람? 이러면서 이상한 척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또 어땠냐면 기타를 잘 쳤다 그러니까 기타 잘 치고 뜨거웠으면 뭐 재미 받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좋은 식으로 얘기하니까 네. 언니가 막 미칠라 그러지. 네, 완전 막 눈치 엄청 보고 얼굴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남자가 담배 피러 나간다니까 저도요 이러고 소미가 일어나가지고 따라가. 거의 황당해서 네. 미칠 것 같은 표정으로 있죠. 완전 노려보죠. 그리고- 네가 거길 왜 따라가 이런 네, 느낌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갔는데 음. 이제 언니가 이제 와인을 마시면서 테이블이 있는데 엄청 그 부잣집에만 있을 것 같은 테이블 있잖아요. 긴 테이블. 그 테이블에 이제 앉았는데 미소가 이렇게 가운데 저 끝에 테이블 끝에 앉았는데 보통 테이블 끝에 앉으면 옆에 앉잖아요. 근데 저 끝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가 왜 거기 앉냐고 물어보니까 여기가 편하다고 하면서 이제 남편이랑 그렇게 앉아. 항상 네. 그렇게 앉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죠. 나가죠. 너 너무 염치 없다. 네. 너 진짜 염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법한 얘기를 또 하잖아요. 맞아요. 네가 아무리 돈이 없고 얼마나 힘들면은 이런 근데 술 담배 포기 안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엄청 염치 어이없다. 어이없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꺼내주면서 뭐 이거에다가 뭐 보증금을 합치든 해가지고 나가서 살아라. 네가 여기 사는 게 너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네. 말투가 되게 가르치는. 차가웠어요, 엄청. 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내가 뭐 폭력적이었다면 미안해 이러잖아요. 똑같네. 그 되게 그 말이 되게 자주 나와요. 그 말이 자주 폭력적이라는 나온다고? 말이 어디서 또 나왔었냐면요. 그 앞부분에 아, 보컬 그 오빠 오빠한테 집에서 나한테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맞아. 저는 사실 그 폭력적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어떤 이런 관계 사이에서 자주 쓰인다는 게 되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나도 그 소미가 오빠가 결혼하자 그랬을 때 네. 나한테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 이거 좀 기억에 남았어. 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뒷부분에서 그 언니가 이렇게 차갑게 거절할 때 나가달라고 했을 때 그때 그런 자기의 방식에 대해서 폭력적이었다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쩌면은 뭔가 미소의 자주 쓰는 말투인가라는 생각도 또 들었었어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게 폭력이잖아요. 근데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그런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상사가 나한테 굉장히 폭언을 해도 왜 이렇게 폭력적이세요라고 마음은 말하고 있지만 겉으로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말 들을 때도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어요. 좀 폭력을 폭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만 거의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말로써 어떤 상처를 주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폭력이라고 거의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성희롱, 성추행이라 그러지 말로써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성폭행이라고 안 하잖아요. 더덕님 엄청 폭력하잖아요. 네, 저 폭력적이에요. 미선님한테 폭력배. 저는 팽력배죠, 팽력배. 팩트 공격. 폭력배. 죄송합니다. 내가 폭력적이었다면 사과할게. 제가 폭력적이었다면 사과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러는데 어떻게 이 사람 너무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아니 왜냐면은 항상 그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의 다수로 돌리고 예. 근데 왜 뭐라고 했지? 아까 뭐라 그랬죠 방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왜 하냐고요. 폭력 얘기했다면 미안하다고 하니까 감사하다고. 아니 미안하다고 얘기 들었으면 알았어요라고 해야지 왜 감사합니다. 알아서 우리도 냉정히 드리지 않아요? 아니요. 약간 알았어요. 막
전혀 그렇게 냉정하게 안 들려요. 자기는 더 따뜻한 사람이다 근데 이거지. 그 순간까지 착할 필요는 없을 때가 있죠. 네. 네. 사과를 받는 순간에 굳이 사과한 사람한테 사과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은 그 사과는 사과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말해요. 알았으면 됐다. 근데 사과해줘서 고맙다는 마음이 실제로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럴 수잖아. 네가 이걸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마울 수도 있고 하지만 저렇게 진짜 감사한 것처럼 얘기하진 않지. 아무리 그게 고마워도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이러진 않아. 입에 뱄어. 너무 예의 발라. 너무 애발라. 괜히 선비가 아니에요. 미국 선비. 폭력을 멈춰주세요. 아 그만합시다. 폭력을 멈춰주시라고요. 팽력. 네. 그만합시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래서 쫓겨나요. 이제 네.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래서 집을 구하러 가죠. 여기서 여기서 너무 웃겼어. 이제 우리 족구왕에 나왔던 언니가 아니라 어디 범죄. 범죄의 여왕에 왕에 나왔던 박지원 배우님이 박지원 배우 너무 좋아. 부동산 중개인으로 나오는데 이제 이 미소가 원하는 집이 창문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늘 보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창문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너무 보증금도 비싸지 않고 월세도 안 비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집으로 안내를 해주는데 집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 거짓말. 그런 집 자체가 사실 구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완전 그 뭐라 그러죠? 동네? 달동네 같은데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500에 30, 500에 25 보여줬다가 그래도 미소가 보증금 더 적은 거 달라고 하니까 보증금 아예 없는 곳으로 그리고 가죠. 달세 10 보증금 먹고 달세 10인데 그거 전등이 집도 안 아니지. 나와. 전등이 없어. 불이 안 나와. 그리고 곰팡이가 엄청 서로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 보는데 속상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랬어. 아가씨 혼자 올라가. 갔다 와. 왜냐면 계속 달동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막 이렇게 걸어 올라가잖아요. 전기도 없으면서 여기 너무 건강해져. 좋아. 맞아. 여기 사람들은 헬스장 안 다녀. 건강해, 그냥. 너무 힘냐?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그 부분이 박지영 배우가 이렇게 막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너무 좋아 이 집 완전 이러면서 데려와가지고 여기 창문도 있어 아가씨 창문 전됐지 너무 좋다 이러고 여기다가 옷 같은 거 넣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딱 열었는데 어떤 남자가 바로 앞에 아니요 취하고 있었어. 담배 피우고 담배 피우고 있었어요? 쪼그리 안에서 담배 피우고 있었어. 저는 쪼그려 그래서 창문을 딱 닫으면서 여기 이렇게 블라인드 내리고 창문에 커튼 사람 내리라고. 없는 척 해야 된다고. 잠그라고. 너무 웃겨가지고 나 근데 박지원 배우 너무 좋아. 서울에 진짜 500에 30이면 없죠. 있습니다. 잘 찾으면 있대요. 네, 있다고 이제 서울에서 살아보셨던 근데 그거 좀 오버하긴 외국인이. 했어. 좀 그런 네. 집 수준은 오버하기로 했어. 뭐 오히려 그런 집보다도 약간 고시텔이나 이런 데가 더 쌀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네. 보니까 미소가 약간 독립적인 공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전 집도 그렇고 좀 작고 이러더라도 다른 사람이랑 붙어있는 집에서는 또 진짜 못 살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영화가 되게 영화적으로 약간 자기적인 요소들이 몇 군데 있어요. 맞아요. 요런 집 같은 거라던가 그러니까 웃기려고. 그리고 그때 처음에 살던 집에서 추워가지고 이제 가스 못 넣고 추운데 이제 남자친구랑 맞다. 자려고 이렇게 하는데 옷이 옷 겁나 많이 벗어. 옷을 막 한 여섯 겹씩 열 겹을 네. 몇 겹을 막 벗다가 추워가지고 야 오늘은 안 되겠다. 봄 되면 봄에 하자. 따뜻해지면 하자. 옷이 그렇게 많으면은 나보다 옷 많은 것 같았어. 그래서 속옷이 대체 몇 벌이야? 그런 장면이라든지 약간 네. 영화적인 장면들 그리고 처음에 너 쌀 있니? 그래서 쌀을 얻어오는데 봉지에 빵꾸나 있어가지고 쌀 비닐봉지 다 뚫려 쏟아면서 있어서 가죠. 쌀이 막 쏟아져서 비둘기들이 막 헨젤과 막 그레텔처럼 먹고 집에 왔는데 쌀 봉지가 비어 있어. 이런 거는 굉장히 네. 조금 집주인이랑 그 말투도 되게 좀 그렇잖아요. 주인님. 그리고 집주인 처음 듣을 때 주인이다. 방세가 좀 오를 것 같다. 내 주인의 주인이 10만 원 올렸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고 5만 원만 올리게. 이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 대화가 좀 시적이야. 근데 영화적이라는 거는 뭐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부정적인 의미이신가요? 긍정적인 의미이신가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고요. 그냥 자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인데 영화니까 넣었다 이런 느낌. 이 영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실을 그려내고 있지만 되게 뭔가 동화적인 어떤 판타지적인 부분들이 그런 데서 그쵸. 저는 좀 느껴졌어요. 극단적이지. 네. 네. 그래서 솔직히 그냥 조금 불만했던 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약간 애초부터 약간 설정을 조금 너무 티가 나요. 뭐 베이스는 베이스라는 거는 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키보드 정도 나왔으면 그때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영화의 구조를 좀 알게 됐어요. 뭐 이 친구 볼 거고, 이 친구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 친구 볼 거고,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 사회의 어떤 측면을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과대하게 약간 과대하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죠? 어떤 캐리커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캐리커처를 만들었지. 네. 맞아. 각 캐릭터마다 근데 되게 그게 왜 마음에 안 개성이 들었죠? 들어가 있죠. 나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그게 약간 영화 특징이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구조 너무 일찍 발견해서 약간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재미없어졌어요. 저에게는. 그랬을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는 조금 재미없는데, 근데 그 캐릭터들 집에 갔을 때 약간 웃긴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 웃음 요소들 때문에 그 구조의 단순함에 대해서는 조금 잊어버리게 되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랬어요. 또 사람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엔 누가 나올까? 네. 얘는 또 어떨까?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이솜은 참 대단하구나. 자꾸 솜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이 뭐였죠? 미소. 미소야. 미소가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 집을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남자친구가 남자친구 네. 출장 가게 되고 그러니까 출장이 아니에요. 파견. 네, 파견. 그 얼마였죠? 뭐 2년의 파견 이렇게 네. 나가가지고 네. 사우디아라비아로. 네. 나는 이때까지 뭔가 뽑혀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러지 그 남자가. 그것도 되게 이 사회의 그거를 그려낸 부분이죠. 대학도 대학교도 떨어지고 떨어지고 작가도 떨어지고 웹툰 작가. 떨어지고 처음으로 뭔가를 지원했는데 처음으로 뽑혀봤다. 그래서 얘기를 사우디 가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생명수당이 나오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와서 우리 같이 살자 하니까 이솜이 배신을 하기로 해. 맞아. 배신자. 배신자다 너는. 그리고 나한테 안식처라고는 술이랑 담배랑 너밖에 없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난 그게 무슨 상상력인지 몰라서 처음에.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저도 같이 기대했어요. 있다고. 무슨 상상력을 얘기하는 걸까?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할 때 걔도 그러잖아. 무슨 상상력? 그래요? 네. 저는 바로 뭐 어떤 미래에 대한 아니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같이 있는 상황이라고 그냥 상상하자. 그러면서 지내자. 그러면서 2년을 보내자.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서로 저는 같이 그냥 2년 이렇게 뭐 얘기를. 고생하고 이제 참고 그런데 이제 그 미래를 상상하면서 이제 그거 좀 붙일 수 있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2년이라는 생활이 너무 길고 이 미소라는 이 친구에게는 사실 하나밖에 없는 동아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2년 후도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네, 그거를 걔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상상력을 같이 발휘해서 같이 있는 것처럼 그냥 느껴보자. 이렇게 계속 그 장면도 웃겼어요. 봉고차 타고 이제 가고 걔는 미소는 결국엔 집을 안 구했었죠. 그치. 네. 집을 보다가 보증금 너무 높고 막 엉망이고 해서 집을 구하지를 않고 네. 그러고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짐을 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하러 가는데 그 앞쪽에 보면은 맞다. 오피스텔에서 알바를 하잖아요. 그 밤일을 하시는 것 나가요, 같아요. 언니. 네, 그 언니의 집을 청소해주는 일을 그 언니 하는데 캐릭터도 진짜 재밌어. 맞아요. 그리고 배우 너무 예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조수양 배우. 괜찮아. 근데 이제 그 집에 알바하는 집에 자기 그냥 짐을 싸들고 가서 알바를 하려고 딱 불을 켰는데 원래는 집에 없어야 될 그 집주인 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오늘 몸이 아파서 일을 못 나갔다고 하면서 이제 망설이다가 사실은 내가 임신을 했다. 일을 워낙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임신을 하게 됐는데 애기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 애기 아빠가. 또 사투리 썼다 내가 또. 애기 아빠가. 이렇게 서울 사람이 쓰는 사투리 참 재밌네요. 애기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 해가지고. 참고로 지조님은 애기라는 말을 항상 사투리로 저는 합니다. 애기를 말을 못하겠어요. 네. 왜지? 애기. 그분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저 오빠들한테 다 얘기할 거예요. 다 잘한다. 얘기해서 돈 다 받아낼 거예요. 돈으로 네일샵 차릴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예쁘죠?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미소가 하는 얘기들이 너무 또 위로해 거기서. 네. 또 위로해요. 모든 집을 찾아가면서 다 위로하잖아요. 원래 사실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미소인데 맞아요. 모든 집을 돌아다니면서 위로를 해주고 있어.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그래서 미소한테 저 같은 사람 싫지 않아요. 이러니까 언니 나 미소가 무슨 일 하는지 알아요? 네. 알아요. 그래서 편견 없이 뭐 그럴 수도 맞아. 있다 뭐 이런 편견 식으로 없이. 얘기를 하고 또 네일샵 얘기를 하니까 좋아하는 거 하게 돼서 좋다 이러니까 그 여자분이 막 오열을 하면서 언니 왜 나 이렇게 잘해줘요 언니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 You fire. You fired라고 잘렸다고. 나 이제 이 집 빼야 된다고. You fire. 저 언니한테 돈 못 줘요 그러고 둘이 닭백숙 먹어. 네, 뭐 먹고 싶냐 그러니까 밥 잘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미소가 닭백숙 해주고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미소는 그렇게 해주고 남자친구도 떠나고 그렇게 해서 술집에 가잖아요. 계속 술집 가는 장면 여러 번 나오긴 하는데 술집에 먹어야 가서 되니까. 위스키를 이렇게 마시려고 갔더니 왜요? 위스키도 13,000원이 얼마라고 했죠 원래? 원래 만- 13,000원이었는데 15,000원 됐어요. 네, 가격이 올라가지고 근데 그냥 맞다. 시키고 그걸 이렇게 마시면서 바깥을 바라보는데 눈이 오죠. 근데 저는 갑자기 생각났던 건데 제 기억으로는 이 영화의 첫 씬은 이제 백화점 그리고 이제 그 배경은 2015년도에 네네. 14년도에서 15년도로 넘어가기 전날 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첫 장면이 이제 편의점으로 가가지고 이제 담배는 더 이상 2,500원이 아니고 이제 4,000원으로 네. 올라가는 그 시기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첫 씬에서는 이제 그 담배 올라가고 이제 거의 마지막 씬에서는 이제 위스키까지. 위스키 맞아 올랐지. 그래서 또 하나 포기하잖아요. 약을 끊죠. 네. 얘가 약을 끊고 원래 백발이 되지. 약을 맨날 먹었는데 한약을 안 그러면 모래가 백발이 돼서 그런데 이제 위스키가 올라서 약까지 끊었어요. 그게 위스키를 포기하지 이제 않지.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 친구 그 누구죠? 그 남자 보컬 오빠의 부모님이 아마 아버지일 것 같아요. 아버지가 되게 네네. 나이가 많으신 걸로 나오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해가지고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그때 미소 왔었는데 너네 집도 왔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소는 그 자리에 없고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들끼리 이제 사이가 좋게 막 얘기를 하면서 뭔가 차를 타고 가는 건지 도로가 나오고 그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어떤 흰머리의 백발의 여자가 나오잖아요. 젊은- 그게 미소였던 거죠. 백발 여자가 걸어 지나가죠. 네. 근데 그 장례식 장면이 네. 약간 왠지 미소가 죽었을 것 같다는 저도 그 맞아요. 생각했어요. 그게 약간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그쵸. 왜냐면 미소가 이제 극으로 약간 치달았죠. 되게. 치달았잖아요. 이제 갈 데도 없지. 뭐 남자친구도 남자친구도 하나뿐인 갔지. 남자친구도. 술값도 올랐지. 지금 담배도 올라가지고 이미 그렇지. 근데 그 다음 장면에 미소를 뺀 나머지 그 친구들이 다 까만 옷을 입고 있으니까. 네. 나도. 근데 친구들이 뭔가 어둡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미소가 아닌겠구나라고 나중에 생각했지. 그쵸. 왠지 저는 이상하게 그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예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요? 기억 안 나는데 뭐 미술하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 그런지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그냥 설마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쵸. 아니기를 네. 바라면서 했. 네. 설마 미소야?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전환되면서 아 미소는 아닌 것 같군. 응. 왜냐면 오빠가 등장하자마자 이제 그분이 상주라는 게 나오니까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설마 영화가 이렇게 끝나면은 좀 그때부터 욕하기 시작했지. 네. 아직 끝까지도 보지도 못했으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미소는 그렇게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정말 핸드폰 사정이 끊긴 것 같다고. 어려운가 보구나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웃긴 게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미소를 약간 그리워하고 미소 그래 걔 이뻤지 걔 여전히 예쁘더라 여전히 웃는 게 너무 맑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그 친구를 되게 다정하게 대해줬던 뭐 친구뿐만이 아니라 차갑게 내쳤던 언니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웃기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이 실제로 자기 집에 미소가 와가지고 자기가 위로받은 것도 있고 그 언니 같은 경우는 뭐 위로를 받았진 않았겠지만 자기 스스로 좀 되돌아봤을 것 같아요. 미소 같은 경우 자기는 자기로 안 살고 있잖아요. 가짜인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맞아요. 미소는 옛날이랑 똑같은 사람이고 네. 변한 게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걸 보면서 자기를 좀 되돌아본.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편지도 줬잖아요. 그래. 사진 네. 남기고 갔잖아요. 맞아, 네. 맞아, 맞아.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미소가 그 캐스팅된 배우들이랑 전혀 같은 나이대로 보이지 않지 않아요? 훨씬 젊어 보이죠. 그쵸. 네. 그게 약간 그런 제스처라고도 생각했어요, 저는. 미소만 같은 동기들이고 대부분이 같이 동기들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대용이는 얘보다 어리고. 그래도 불구하고 미소만 혼자 어리고 옛날 모습 그대로인 게 안재영도 어려 보여. 네, 맞아요. 약간 판타지적인 그런 요소의 느낌으로 미소는 그대로고 나머지 사람들은 되게 어른이 되어버렸다. 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좋아하는 걸 하면 어린 건가요? 근데 사실 개고생은 미소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 저 같은 솔직히 막 집도 없고 밥도 제대로 잘 못 먹고 다니면 그 보컬 오빠네 집에 가서 밥 엄청 해줬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막 되게 개걸스럽게 막 엄청 퍼먹을 것 같고, 그다음에 드럼 동생네 집에 가서도 마침 집이 비어 있으니까 그냥 염치 없이 잘 지낼 것 같거든요. 거기서 네. 맨날 계속 자고, 맞아요. 남자친구가 뭐 불편하다 좀 불편하다고 해도. 했지만 뭐 설득해서라도 내가 그럼 잘 데가 없는데 이러면서 네가 할 것 재워주든가 같은데 이럴 것 같아. 되게 품위를 지키면서 산단 네, 말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그게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럴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엄청나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내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난한 상황에서 나를 돌보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엄청나게 위로를 해주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어떤 그런 존엄함을 유지한다는 게 거의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긴 했어요. 그런 걸 그렇죠. 잃으면 미소가 없어지는데. 술, 담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약간 판타지스러운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비현실적인 캐릭터. 언니 정말 유니크하다. 네, 정말 유니크한 거죠.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 미소, 그러니까 저도 막 짐을 싸들고 다니는 거는 싫어하기는 하는데 꼭 집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거는 포기를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어느 정도는 미소가 현실에서 또 발견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극단적으로 쓰긴 했지만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하죠. 많죠. 네. 요새는 네. 더더욱 옛날보다. 옛날에는 지금 제가 말하는 옛날이면은 지금 한 50대들 이상들은 다 집이 있어야 돼. 돈은 무조건 모아서 집을 사야 돼. 이런 게 완전 우선이었다면 지금 우리 세대나 우리 밑에 세대 같은 경우는 뭐 집을 사야 돼라기보다는 어차피 우리 평생 모아도 집 못 살 거 아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냥 지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당장 뭐 100만 원, 200만 원 모이면 일단 여행부터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핸드폰 계속 바꾸고 이제 그런 걸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좀 많아졌죠. 반면 그래서 저는 거의 고장 날 때까지 휴대폰을 바꾸지 않고 고장 고장 날 때까지 그러니까요. 옷을 네. 새우도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소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게 미소는 고아잖아요. 만약에 미소가 그렇게 살면서 뭔가 부모님이라든지 친인척이라도 있어서 막 최소한의 어떤 보장된 그런 집 비슷한 거 아니면 어떤 그 누울 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다면은 좀 더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미소는 너무 극단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안 좋은 게 아니지 않아요? 미소는 행복하대잖아요. 미소는 술도 있고 행복하다고는 담배도 하는데 있고. 이제 부모님이 없다는 그런 어떤 그냥 약간 물리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근데 그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없었던 거고 그냥 저는 이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큰 범위의 세 가지의 행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작은 범위의 그냥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거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약간 그런 맥락에서 또다시 이 영화를 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으면요. 이제 그런 기능을 통해서 엄청난 어떤 사회 비판이 되게 너무 그대로 이제 묘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뭐냐면 뭐 집 때문에 뭐 집 구하느라고 이러면 어렵게 살고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결혼하느라고 이제 뭐 그만큼 이제 어렵게 살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듣는 것을 다 버리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 그냥 전반적으로 이 영화는 너무 판타지다. 판타지스럽고 이제 너무 직설적이라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너무나 이제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저번 쉬웠다. 플로리다 프로젝트랑 완전 다르네요. 내 말이 나 지금 네. 저번 프로젝트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몰라서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안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싫어요. 이유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너무 직설적이라서 싫다. 근데 무슨 얘기인지 또 이해도 되고 약간 네. 공감도 되긴 해요. 네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도 조금 그래서 불편했어요. 어떤 너무 캐릭터들의 개성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과격할 정도로 너무 많이 드러내서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너무 오바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풍자죠. 것들이라든지. 예. 풍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자기적이다. 막 아까 아까 캐리커처라는 말씀하셨던. 말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예. 각 상황의 인물들의 거의 캐리커처 수준이지. 뭐 하우스 푸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하우스 푸어는 진짜 극단의 하우스 푸어인 거고 취집을 간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취집 간 언니는 극단의 취집을 간 언니고 정말 이런 식으로 각 그 캐릭터 있을 법한 캐릭터의 캐리커처인 거지. 그 주인공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집을 포기한 것도 자기 취향을 택하는 것도 있을 법한 사람인데 극단적인 사람인 그렇죠. 거고. 좀 더 작은 집을 간다 이게 아니라 아예 집을 없앤다 이거니까. 나는 돈을 그거 해가지고 여행을 간다. 뭐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을 한다. 뭐 이 정도인 사람들은 많아도 집을 없앤다는 없으니까. 그렇죠. 약간 나다니엘 블레이크나 뭔가 내일을 위한 시간 이런 영화들을 생각하면은 이 영화의 어떤 그런 게 되게 다르게 와닿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주제들이잖아요. 뭔가 그쵸. 노동에 관련된 거 뭐 그런 거가. 저는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게 봤어요. 저도 그렇다고 해서 재미없게 본 거 아니고요. 저도 재밌게 보긴 했어요. 저는 캐릭터를 못 찾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뭐 마지막까지 캐릭터라고 느낀 캐릭터 없었어요? 본인의 캐릭터라고 느낀? 누구랑 비슷할까? 골라야 해요. 5명. 꼭 골라야 합니까? 네. 친구 중에 골라야 합니까? 친구 중에. 왜 안재홍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안재홍이요? 사상력을 발휘해보자. 키보드? 키보드? 다 키보드래. 둘이 되게 다른 사람인데 둘 다 키보드라 그러니까. 우리 비슷해요. 뭐야 우리 왓챠 94%야. 우리 장난 아니요. 아니야.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지조님은 미소예요. 저 미소 맞아요. 아니에요. 키보드 아니에요. 솔직히 다 친구 중에 골라서 그런 맞아. 건데 저 솔직히 저 네, 미소예요. 미소도 골라도 돼요. 아니면 복덕방 아줌마. 올라갔다 와. 창문 좋아하지? 나 그런 거 잘하거든요. 여기 창문. 맞네. 네. 일단 저는 이제 모두의 평점을 아니까 가장 별점이 높았던 지조님부터. 아 저요? 저는 별점 4개. 별점 4개고. 취향 저격 영화긴 하죠. 요즘 너무 후하세요. 요즘 장난 아니에요. 저도 왓챠 보고 깜짝 놀랐는데 다 4.5, 4.5, 4.5점 뭐 이래 다. 이제 왓챠 그 외 중간에 보면은 그 사람의 평균 별점 보고 뭐라고 평하는 게 있잖아요. 바뀌었겠다. 바뀌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나 원래 깐새우파인데. 후한 사람 바뀌었겠어. 됐어. 요새 영화 좋은데 어떡해요. 좋은 영화 많이 보니까요. 네, 맞아. 네. 행복한 나날입니다. 한 줄 평은 생략해도 될까요? 준비를 안 했는데. 점점 뻔뻔해진다. 그럼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네. 저 영화 진짜 재밌게 봤고 4점인데요. 한 줄평 모르겠는데? 나는 없어. 그냥 느낌으로 봤어요. 영화 느낌 좋잖아요. 느낌 알잖아. 느낌 알잖아. 난 4점. 그러면은 영화를 제일 별점을 짜게 주신 미선님. 근데 사실 뭐 예를 들면 이제 플로리다 프로젝트만큼 이렇게 뭐 까지 않을 텐데요. 이거 저는 별점 줄 때는 약간 규칙이 있는데 저도 잘 안 지키지만 원래 크게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요소가 없고 뭐 타키 좋아하지 않으면 자기. 타키 안 좋아 네. 그만 좀 폭력하지 마. 하지 말아요. 특히 이제 그 부정적인 요소도 없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뭐 공감시키거나 뭐 그렇지 않은 그런 뭐 그냥 잘 봤다라는 영화이면 3점이면 추천하고 2.5이면 추천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무이고요. 되게 되게 게 있구나. 복잡한 규칙을 갖고 계시네요. 이거 분명히 변할 거예요. 네. 미선수로. 저도 잘 안 지켜요 이 규칙을. 자기가 안 지켜. 자기만 아는 룰인데. 지켜줘.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거 2.5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면서 조금 착히 나쁘진 않지만 추천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가 아마 애초부터 약간 너무 알게 될 수는 있어서 약간 조금 더 이제 재미 없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뭐 우리 대화하면서 말한 것처럼 이제 너무 직설적으로 이제 뭐 얘기하면서 이거 뭐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이다 뭐 이런 인물들이 한국 사회 우리 지금 사는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특점을
비판하려고 설정한 캐릭터들이다. 뭐 독립영화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그 느낌 좀 있었어요, 저에게는. 그렇군요. 그래서 한 줄 평은요? 없어. 방금은 한 줄 평이에요. 투머치 토커 박찬호 같은 스타일이네요. 약간 한 줄이긴 한데 약간 법문처럼 한 페이지가 한 문장이야. 땅땅땅. 자, 이 이거 영화는 한 2.5점이고 내 판결문은 이렇다. 피리어드. 그것도 쉬운 말 하나도 안 들어있어. 어려운 말들 뿐이야. 한국사의 비판을 하는 캐릭터이고.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한 줄 평은요? 이랬는데 제가 이거 그걸 써보면 이러고 이제 줄줄줄 또 한 줄라 얘기하고. 이게 뭐, 한 줄이에요. 한 줄 알겠습니다. 하자면 그냥 뭐 딱히 뭐 나쁘지는 않지만 딱히 추천하지는 않아요. 아까 내가 했잖아. 저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한 줄 평 했잖아. 그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몇 점입니까? 2.5요. 네. 2.5점이시군요. 네. 네. 그럼 스칼렛님? 저는 3.5점 줬습니다. 오. 한 줄 평은 언니 정말 유니크하다. 언니 합격이다. 아우, 언니 합격. 한 줄평 합격. 응, 영화 정말 내 유니크하다. 스타일이야. 언니 완전 내 스타일인 거 알지? 정말 유니크하다. 유니크. 언니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그래서 한 줄 평은 언니 정말 유니크하다. 정말 유니크한 한 줄평. 잘 찝으셨다. 마음에 듭니다. 네. 별로 노력을 이렇게 기울이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한 노력을 줄을 딱 잘 기울이네. 찝었다. 이게 센스 아닙니까? 센스 있다. 미선님 딸이. 배우라고. 진짜 엄청나게 짧은 그 법문 사이. 외우지 말고 배우라고. 한 줄 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날아올라. 저 더덕은요. 저도 3.5점. 어. 3.5점이고 보고 나니 위스키가 먹고 싶어지네. 입니다. 우리 영화 같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보지는 않았는데 같은 시간에 봤어요. 더덕님이랑. 그걸 같이 봤다고 얘기하는군요. 그렇죠. 뭐 같이 따로 같이 따로 또 같이. 네. 아니, 뭐 보면서 서로 카카오. 아니요. 아니요. 또 영화가 시작하는 시간이랑 끝나는 시간이 거의 똑같아가지고 끝나고 나와서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위스키가 엄청 땡기는 글램피딕. 거예요. 맞아. 위스키 너무 땡겼어요. 그래서 우리 녹음할 때 위스키 마시면서 하자. 그래서 아까 편의점 갔다 왔는데 뭐 없더라고요. 네, 위스키가 없어. 아, 진짜? 네, 와인하고 갔었어요? 보드카만 있어요. 어떻게 한 모금이라도 할까 했는데 그러고 생각하니까 이 영화에 술이 진짜 많이 나와요. 담배도 엄청 펴요. 한 캐릭터당 그리고 술이 하나씩 또 다르게 나와 진짜. 맞아. 소주. 그러게요. 네, 소주 양주도 그리고 나오고. 맥주를 마시는 친구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보드카를 마시는 그 친구가 또 있고요. 그 고양이 키우는 친구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술이 많이 나오네. 막걸리 안 났네. 막걸리가 좀 젊은이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복덕방 아줌마가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술이 맞다. 땡기는 와인도 나오고 영화. 레드 와인도 나오고 다 나왔구나. 네, 술 땡기는 영화였군요. 한 줄평 저 할게요. 네 기다렸습니다. 난 진짜 이 영화 되게 느낌으로 봐가지고 뭔가 표현할 만한 말이 없는데 단순한 삶을 위하여 단순한데 행복해 보여가지고 부럽거든요. 그래서 행복을 먼저 깨닫고 그걸 최대한 단순화시켜가지고 되게 고급스럽게 패턴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패턴 러버.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게 네, 뭔지 알죠? 되게 네. 루틴의 아름다움 있잖아요. 우리 막 네. 사무실 가서 컴퓨터를 켜고 커피를 마시고 이런 루틴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음. 그런 것들이 조금만 좀 지금은 너무 잡다하게 너무 많은데 좀 미소처럼 되게 단순해지면 좀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맞아요. 여기 영화의 깊은. 모든 캐릭터 중에 미소가 가장 자아가 확실한 친구인 거죠. 그쵸. 네.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그거를 위해서 포기할 걸 포기하고 안 할 거 안 할 거를 일반인과는 다르게 판단을 해도 괜찮은 상태라는 게 그리고 그걸 비교하지 않는 거 네. 맞아요. 네. 힘든 일인데. 엄청 힘든 일이죠. 그 다른 캐릭터들은 사실 뭐 원하는 게 모르기도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근데 모르고. 이제 그 이미 사회에서 이미 결정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남편도 그 대학교 중간 중퇴했을 때 힘들지 않았냐 막 물어보는데 아니요 별로 이러잖아요. 쉬운 결정이었다고. 쉬운 결정이었다고. 돈 없어서 네. 대학 그만둬서 힘들었겠다. 그럴 때 네. 아, 아니, 안 힘들었는데요? 네.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 그 대학이 되게 좋은 대학교라는 어떤 그런 내포가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정말 미소처럼 살 수 있으면 모두가 행복할 텐데 왜냐면 서로를 비교 안 하면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이 그리고 비교라는 게 남에게 따뜻하고. 네. 모든 사람에게 나를 갖다 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불행해지는 거라서 근데 한국 사회가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죠. 아, 어려워. 네. 그리고 난 미소한테 하나 공감했던 거는 이제 영화 끝나가긴 하는데 미소가 대학 다닐 때는 이 그 밴드 애들이 맨날 미소 집에 와가지고 잤잖아요. 네. 맞아요. 자취방에 와서 그 좁은 조그만 방에서 네. 다 꾸겨져 자고 맨날 거기서 네. 맨날 술 먹고 지네들은 그렇게 그 집에서 처 잤으면서 하룻밤 재워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진짜. 나는 거기서 미소한테 되게 그러니까 나는 내 집을 되게 편하게 내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치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미소의 어떤 순수한 거지.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렇죠. 자기가 더럽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미소가 너무 순수해서 그래라고 생각하죠. 순수하다고도 생각 안 해. 네가 염치가 없는 아, 거라고 맞아, 맞아. 생각하지. 예. 순수하다고 생각하면은 양반이고 네가 어떻게 염치 없이 그럼 지네들은 염치 없이 그렇게 했으면서 그렇죠. 그거를 염치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 게 미소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소가 화를 내지도 않아요. 맞아. 거의 천사야. 그냥 무시하는 거지. 미소가 화를 낸 건 재용이가 미소를 버리고 왔을 때밖에 배신이야. 없어요. 맛집 줄 서가지고 안 먹는 것도 괜찮은데 배신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주 영화 소국녀는 이만 마치기로 하고요. 저희 다음 주 영화 뭔가요? 다음 주 영화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뭐야. 아, 다음 주 영화는요. 레디 플레이 원, 콜 미 바이 네임, Call Me by Your Name. 중에 뭐 할까요? 중에 뭐 할까요? 난 둘 다 봤지롱. 저는 하나만 봐서 다음 주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 둘 다 안 봤기 때문에. 난 둘 다. 힘드시겠네요. 난 둘 다 그러면은 봤지롱. 레디 플레이 원이나 Call Me by Your Name. 둘 중에 하나로 다음 주에 예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이번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아 진짜? 김꽃내님이랑 그냥 인간님께 아 맞다. 네. 엄청나게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셔서 도저히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꼰대님. 네, 특히 김꽃내님의 댓글은 저희가 되게 감동을 느끼면서 읽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어떤 흐름이란 게 있어서 우리가 항상 절대 대본을 만드는 방송이 아니라서 그 흐름을 따르다 보면은 뭐 다루지 못하는 어떤 다른 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김꼰대님이 그런 관점을 제시해 준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되게 재미있고 그리고 되게 의미 있게 이 댓글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저도 싶었습니다. 그거 찬찬히 읽고 거기에다가 글을 달았죠. 네, 스칼렛님이 답글을 또 달아주셨죠. 아,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여러모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개인에 맞아요. 대해서, 네. 가치관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인간님도 라라랜드와 코코 재밌게 들으셨다고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화이팅이라고 저희한테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화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그리고 저희 재미잼잼님 재미잼잼 님이 저희 샤이암 시청자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애청자. 애청자시라고 하시면서 되게 방송 잘 듣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샤이안 애청자님. 저희 샤이하신 분들 다 이렇게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샤이하지 말아주세요. 차이 금지. 여기 막 다른 듯 비슷한 다른 네 분이라고 얘기해 우와. 주셨는데. 네. 저희도 그렇게 느껴요. 매번 방송을 할 때마다 되게 공통점이 많지만 또 되게 다른 점이 많구나. 이런 부분에서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발견하는 우리가 게. 어쩌면은 공통적인 건 영화를 좋아하는 것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 다 다른 진짜로, 인간들이에요. 진짜로. 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저도 한 명 감사한 분 있다. 네. 우리 지난번 녹음할 때 네. 커피 마셨잖아요. 아, 그것도 맞아요. 이제 애청자님께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맛있는 커피 드시라고 쿠폰을 보내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감사합니다. 먹었습니다. 티님. 잘 마셨습니다. 티티.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애청자분들의 덕분에 저희가 힘내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 갑자기 감동해가지고 눈물이. 예, 네. 알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번 주 주간 영화 보고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